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전 세계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 영상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짧게 일부만 전해드리죠. 모든 게 불확실한 세상일수록 나, 너, 그리고 우리의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 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즘 참 어렵죠. 우리 함께 손잡고 이겨냅시다. 자,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인데요. 개천절에 14개 단체에서 39건의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21만 명이 집회를 하겠다는 건데요. 방법은 차에 탄 채 진행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드라이브 스루 집회의 자율이 허용된다. 아니다. 방역이 최우선이다.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자금과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중 일부가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누가 얼마나 받을지 알아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아직 시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일자 차에 탄 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열겠다. 이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정치권 논란으로도 번졌죠. 교통이나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한다. 결국 사람이 모이는 건데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드라이브 스루 집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집회니까 괜찮다. 아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고향에도 안 가는데 절대 안 된다.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반찬 토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저는 늘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전민기 팀장이 다른 방송에서 잘하고 계신가? 본인 거 모니터를 좀 더 하세요. 왜 자꾸 저를 따라다니세요? 바로 공격을 또 들어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관심이죠? 그럼요.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전민기 팀장 하시는 그 박명수 라디오 쇼죠? 네. 들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혼율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조어도 생겼어요. 코비디보스라고 해갖고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근데 이거 이혼율뿐만 아니라 이건 좀 안타까운 건데 아동학대 비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우울감을 넘어서 요새는 코로나 레드, 분노감까지 이제 표출이 되는데 그렇군요. 그게 이제 가까운 가족들한테 좀 표출이 많이 된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수입도 좀 줄어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함께 작은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 전민기 팀장과 또 저희 슬라생이 이혼하는 일은 좀 없어야겠다. 감사합니다. 100년회로 하자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송파구 지화님께서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반찬 토론 전민기 팀장님 매일매일 좀 출연해달라고. 정말요? 고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고소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딱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매일 보면 또. 자,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확산 이전에는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팀장님은 좀 얼리 어답터라고 하나요? 신문물에 강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용해 보셨습니까? 드라이브 스루는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집회를 참여한 적은 없지만 뭐 햄버거라든지 그렇죠. 커피 이런 거는 제가 자주 이용을 하죠. 편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커피 마시러 이걸 이용했는데 저는 상당히 좀 느린 편이에요. 차가 있으셨군요. 아니 뭐 우마차라도 타고 다닐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 경험이었는데 굉장히 좀 편리하고 이런 방식이 괜찮다. 이번에 그 백화점에서도 이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선물을 이렇게 받는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백화점에 사람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또 선물은 사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온라인으로 주문하고서 그 특정 장소로 가면은 직원이 이제 얼굴도 안 봅니다. 트렁크에다가 차 예. 번호판 확인하고서 넣어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좋은 모습의 드라이브 스루인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오늘 좀 토론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긴 예. 한데. 예. 그런 건좀 노량진에서 장려해야 회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팔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제가 이 드라이브 스루 오늘 주제를 좀 공부하기 전에 네. 이 기원이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기원을 찾아냈어요? 아니요, 그냥 제 생각인데 네. 고속도로에서 뻥튀기 있잖아요. 맞네. 그게 원조 같아요, 느낌에. 맞아요. 와, 대단한 발견. 거기 이제 뭐 옥수수나 술빵 같은 거 팔잖아요. 야, 최영진 아나운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드라이브 스루의 원조는 우리나라 원조는 역시나. 뻥튀기 맨이다. 근데 드라이브 스루 그 코로나 검사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첫 번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뻥튀기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거기서 시작이 됐군요. 예. 아이, 좋은 생각이에요. 예, 괜히 쓸데없는 말씀을 좀 아니, 드렸고요. 쓸데없지가 않아요. 예. 코로나19 이후에 참 드라이브 스루 친밀한 단어가 됐는데 집회도 이 드라이브 스루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렇죠. 지금 개천절하고 맞아요. 광화문에 집회 불허 처분이 내려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보수단체 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나 이런 곳들이 개천절에 여의도에서 광화문 광장,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행진을 신고했거든요. 예, 예. 10월 3일 개천절이고 차량 200대, 200명이 나눠 타고서 하겠다. 그리고 9월 26일 9대 차량 3곳에 나눠서 총 27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차량에다가 이거 뭐 사진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플래카드 같은 거를 이제 붙인다든지 꽂고서 차에 붙여서.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거기다가 예. 이제 개진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달리는 형태로 지금 하겠다라는 겁니다. 개천절에 200대인데 전체 집회 참가 인원을 좀 추산을 했더니 21만 명. 이번엔 인데요. 정말 안 되는데. 예. 아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예, 예. 우리가 그 광화문 집회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찬반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뉘는 그런 형태의 또 집회이기 때문에 예. 자칫 사고로 이게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량 그렇습니다. 200대가 가는데 또 이걸 만약에 누군가 방해하려는 행위를 했을 때 예, 사람끼리의 충돌이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혹시나 모르는 뭐 차에 악셀을 세게 밟는다든지 이랬을 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예. 이게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차량을 통제한다라는 건 또 다른 쉽지 문제이기 않죠.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리얼미터가 이제 TBS 1회로 전국 18상 이상 50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신뢰 수준 95%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70.9%. 예. 집회 자유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3.6% 그쳤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구, 경북 포함해서 전 지역에서 지금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70% 이상 대다수의 국민은 이 집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의견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찬 토론에서 주제로 선정한 드라이브 스루 차량 집회는 저희는 정치적인 그런 계산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럼요. 현재 10인 이상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통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 신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서울경찰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안구 개천절 차량 행진 집회 신고에 대해서 금지 통보를 내린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집회 관리자 입장에서는 역시나 차량 집회가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 행진 등에 대해서 좀 대수를 엄격하게 그동안 제한해 왔다. 예. 그리고 집회 성격과 상황에 따라 범위는 달랐는데 일반 자동차는 10대, 트랙터는 한 대만 허용하는 식 아니면 이 차량 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그런 판례가 있다. 이전에도 있었다. 그렇죠. 예. 이게 서울경찰청의 어떤 입장이고요. 예. 그 김창룡 서울경찰청장, 그냥 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을 사건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 설치하는 이런 집결 자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이게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미신고 불법 집회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했거든요. 아주 강경한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또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강대강 당연히 이렇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렇습니다. 결정이 아닌가 저 예.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애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03번님, 전민기 팀장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시원하게 반찬 토론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고요. 응원 주시면서 고맙습니다. 저는 무조건 집회 반대입니다. 무조건 하셨고 1957번님 절대 안 돼요. 못된 똥꼬집 부리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다. 네. 4471번님 드라이브 수루든 뭐든 무조건 반대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5007번님 초등학생을 둔 부모인데요. 어떤 방식이든 집회는 반대합니다. 아침이면 문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아이들도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제발 집회는 말아주세요. 네. 또 하셨고요. 이 집회를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집회 자유는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 찬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광화문 집회 통해서 확진자 많이 나왔고 계속해서 그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해왔습니까? 2.5단계 거치면서 예. 그거 막기 위해서 했고 뭐 어제 물론 100명이 넘었지만 그 전까지 그거를 확산세를 예, 줄여놨는데 두 자릿수로 계속 갔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더블데믹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독감도 겹칠 독감,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추석 이동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처를 알 수 없이 걸리신 분들이 한 30%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좀 예. 자제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저는 국민들 마음속에 오히려 더 좀 각인이 될 것 같아요. 예, 좀 오히려 강하게. 참아주네? 약간 이런.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러면은 뭐 정치적 성향이 좀 비슷한 분들도 오히려 그걸 더 좀 높게 사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15 집회 때도 코로나 감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좀 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5단계로 상향이 됐고 그 결과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엄청난 또 타격을 입었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신문사에서 폐업률 조사했었는데 예.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좀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주시면 어떨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KBS님께서는 드라이브는 될지 몰라도 수루가 되겠어요. 반대합니다. 집회하는 것도 기본권이겠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면 제한해야 됩니다라고 또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은 뭐 다 좀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5090번님께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것을 권리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던데 그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셨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집회 방역이 뭐 괜찮다면 좀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 사실은 야당 쪽에서도 좀 의견이 갈렸다고 하잖아요. 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는 방역과 교통에 만약에 방해가 안 된다라면 조건이 예. 달려 있습니다. 헌법상의 권리라고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교통법규나 위반 방역 방해가 안 된다면 이걸 뭘로 막을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이야기였고요. 그렇다고 이 집회 자체를 저는 찬성했다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예.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겠냐라는 식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된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예. 뭐 집회 방식은 여러 가지고 감염 최소화 내지는 위험성이 없는 집회 방식이라면 집회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과연 문제는 이게 위험성이 없는 집회가 될 수 있을 것이냐가 사실은 가장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예전에도 사실은 이런 집회들이 있었거든요.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예. 처음 있는 건 아니고 뭐 2016년에도 농민들이 이제 트랙터 타고서 플래카드 단체로 그때 이제 촛불 집회 참석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위험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저는 성립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이 뭐 계속 드는 것이죠. 조금의 위험 요소라도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네. 21만 명이 지금 모인답니다. 맞습니다. 4651번님. 처음에는 차에서 하는 시위니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참여 인원이 엄청나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함께 있는 동안 마스크 벗고 음식 같이 안 먹을 거란 보장도 없고요. 차 안에서 시위하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감염의 위험이 적겠지만 차 안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감염되면 그것 또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이라 위험하다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일단 여기서 말한 거는 차 200대 200명이니까 한 명씩 타겠다라는 거긴 한데 예. 뭐 혹시라도 또 그건 알 수 없는 문제죠. 그렇죠. 예. 8293번님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정신들 차리자라고 하셨네요. 뭉치면 죽어요 지금은.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전혀 누군가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집회가 절대 그 한쪽 진영에 그러니까 약간 중도 보수나 중도 어떤 진보 쪽의 성향의 사람들을 한편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이렇게 좀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의문부호가 계속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0279번님께서는 제가 어제 사실 그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 네. 그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한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와, 예. 저희는 한 5-6명 정도. 아,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잘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네, 듣고 계실 겁니다. 지금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다고. 네. 곧 10명 되고 100명 되고 1000명이 될 거라고. 네, 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 라디오로 많이 듣고 계세요, 지금. 맞습니다. 2584번님, 그렇게 시위하고 싶으면 1인 시위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셨네요. 아니, 이런 건 어때요? 네. 언택트 비대면 시대니까 네. 집에서 영상으로? 영상으로 사실은 이런 거 여러 개 띄워가지고 예. 그렇게 의견을 좀 전달하는 것도 오히려 방법이죠. 굉장히 트렌디하고 예. 오히려 더 저는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차례 같은 것도 다 영상으로 화상으로 하는데 네. 안전을 지키면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방법은 더 분명히 있거든요. 멋진데요? 그렇죠. 예. 본인의 의사를 어떤 방역을 잘 지켜가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래야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지지를 해줄 거예요. 예, 이게 예.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전민기 팀장 의견에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3385번님께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정하고 싶으면 랜선으로 하시라고. 그렇죠. 예.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뭐 집회를 전체적으로 금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집회를 막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서울 서부 지역 노점상 연합회 이거 많은 분들 사진 보셨을 거예요. 마포구청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서 아바타 집회를 했습니다. 관계자 9명만 이제 참석을 했고 예. 조끼 입고서 플라스틱 간이 의자에다가 곰인형 쉬운개를 앉혀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래서 예. 언론에서도 보도를 통해서 나갔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바타 집회라는 게 지금 설명드렸지만 본인 대신해서 인형을 집회 현장에 놓고서 휴대폰이나 뭐 스피커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의 새로운 비대면 집회잖아요. 예. 그래서 개천절 집회 신고한 해당 단체도 지난 19일에 이미 차량 9대 이용해서 드라이브스루 집회 진행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좀 아이디어, 머리를 그렇습니다. 맞대고서 좀 예.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뉴 노멀 시대이기 때문에 집회도 이런 뉴 노멀의 어떤 트렌드에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4203번님께서는 진짜 궁금한데 이게 무슨 시위를 하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무엇을 주장하는 집회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집회는 현재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 퇴진 시위 이런 어떤 정치적인 집회입니다.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집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서울 시내 집회 열겠다고 신고가 지금 885건이나 접수됐고 네. 이 중에 10인 이상 신고한 게 75건이어서 지금 집회 금지 통과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많은 인원수는 아니더라도 예. 서울 곳곳에서 또 집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다시 불씨가 돼서 코로나19가 그러니까요. 또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예. 있다라는 걸 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425번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지금 상황에서 묵묵히 있는 국민이 진짜 애국자가 아닌가 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7028번님 드라이브 스루는 좋은 데만 쓰는 겁니다 하셨는데 저는 1425번님의 말에 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과 지침대로 좀 따라가주는 게 가장 좋은 애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하더라도 결국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거를 공감해줘야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민기 팀장님 오시는 날에는 뭐 문자창이 폭발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예, 정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3분 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전 녹화된 영상 보이는 라디오로 띄워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운동량 부족하신 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 주시고요. 이어서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 희망자금과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중 일부가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지 알아볼 텐데요.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 뵙죠. 매일 사무실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 제가 앉아서 상체, 하체를 동시에 스트레칭 시킬 수 있는 동작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이 상체는 가볍게 비틀어서 우리 소화기관을 자극시킬 거고요. 또 하체는 종아리부터 햄스트링까지 아주 쭉쭉 늘려볼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그 단어가 쭉쭉. 네. 비틀다. 어려운 동작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동작 아니고요. 앉아서 편하게 운동 초보도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이니까요. 예. 오늘 또 쉬운 난이도로도 알려드릴 거예요. 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예. 앉아서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두 다리 앞으로 쭉 뻗어서 한번 편하게 바닥에 앉아볼게요. 예. 그리고 두 다리 사이를 살짝 벌려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팔로 앞쪽으로 쭉 뻗어서 예. 왼발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싸줘 봅니다. 예. 자, 이때 왼발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무릎 구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이 왼다리를 살짝 구부려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른팔로 왼다리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잡아주시고요. 길게 호흡하면서 척추 길게 세웠다가 예. 내쉬는 호흡에 왼손을 등 뒤로 쭉 뻗어볼게요. 네. 그리고 시선 왼손 끝 바라봅니다. 오, 균형 유지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들이마시는 호흡에 척추를 바르게 세워보려고 노력하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뻗어있는 왼손 끝을 더 쭉 멀리 밀어볼게요. 요렇게 5 오. 호흡 이어가시고요. 예. 천천히 정면 돌아봐 주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니 난이도가 쉬워서 그런지 오늘 더 재밌네요. 아, 난이도 쉬운가요? 아니, 굉장히 시원해요. 네, 맞아요. 이 예. 무릎 구부리면 난이도가 쉬워지는데요. 이렇게 이 햄스트링과 종아리를 시원하게 늘릴 수 있고요. 또 가벼운 비틀기 동작을 통해서 우리 소화기관을 자극시켜서 좀 소화를 촉진시키는데 그런 좋은 동작입니다. 예, 그래도 좀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몸을 비트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괜히 무리하시면 위험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뒷다리가 이 타이트하신 분들, 예, 예. 햄스트링 종아리 굉장히 늘어나는 자극 느껴지실 텐데요.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라. 다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호흡과 함께 가라. 이번에 또 호흡. 그렇죠. 호흡 너무 중요해요. 예. 네, 호흡과 함께 이어가시면 또 좋은 건강한 신체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자, 어렵진 않은데 괜히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운동을 하시고요. 3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소식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안 통과로 소상공인 희망자금과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중 일부는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와 관련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오랜만에 뵙는 기분인데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2부는 보통 이렇게 상담으로 네. 다양한 분야 진행되기 때문에 네네. 좀 공부를 합니다만 특히 이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오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좀 제가 돈과 관련된 분야는 취약한 것 같아요. 아,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원금 쪽이 예. 이게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네요. 이게 4차 추경 통과되고 나서 너무 급박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 이 발표에서도 조금 변동되는 점들이 있었어요. 어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궁금해하시는 점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니 대상이 아닌 저도 방송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네.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궁금한 점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잘 만지시는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는 접근이 좀 쉬운데요. 예. 사실 요거 조금 IT에 좀 취약하신 조금 고령인 분들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좀 시원하게 네, 해결해 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신설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어떤 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아, 네. 뭐 지원 대상은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일반 업종하고 뭐 특별 피해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반 업종은 이게 조금 요건이 있어요. 19년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매출액이 작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이 감소해야 됩니다. 예. 감소한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특별 피해 업종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집합 금지 업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 제한 업종들.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제과점들이 9시 이후에는 매장 영업을 못 하신 그 업종이 영업 제한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분들은 매출 감소와는 무관하게 8월 15일 이후에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예. 네. 지금 문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 예. 특히 문자를 못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어떤 업종이 이제 지금 소상공인 희망 자금 문자하고 지금 1차 재난 지원금 우리 긴급 고용 안정 자금 지원금이라고 하죠. 예. 특고하고 프리랜서한테 주는 지원금 문자가 이제 2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예. 네, 우선은 두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오늘 오후까지 문자가 나갈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 받으시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하시고 계좌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넣어주시면 지원이 시작될 거고요. 예. 특히나 우리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해당되시는 특수 형태의 종사 근로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문자를 안 받으셨더라도 예. 첫 번째 지난해 1차 때 지원금을 받으신 150만 원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문자를 안 받았다 그러시더라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난 1차 때 신청해서 받았잖아요. 받으셨으면 예. 그대로 별도의 신청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 계좌로 들어오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예. 대신에 저번에 타인 명의, 내 명의 말고 다른 명의의 계좌로 받으실 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발표된 바에는 23일 어제까지 자기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해주면 추석까지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자가 늦거나 못했기 때문에 23일까지 신청을 본인 명의로 못 돌릴 못하신 분이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나중에 이제 예금주랑 계좌번호 확인되는 대로 아마 지급이 될 거니까 추석 전보다는 아마 추석 이후에 이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4471번님께서는 네. 간이 과세자입니다. 네네. 제가 8월 말 9월 초쯤에 휴업을 했는데 보조금 수령 대상에 들까요 하시면서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인데 아직 안내 문자가 안 왔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홀수로면 오늘 신청이 맞으시고 예. 지금 간이 가세자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업종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업종 말씀은 안 없으시고 하셨는데 매출이 8월 말 9월 초쯤에 휴업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줄었을 것 같고요. 아, 네네. 예. 진짜 부가세 간이 가세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1월 달에 한 번 매출을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매출에 대한 거는 19년도 거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예. 20년도 거는 뭐 분기별 매출의 신고가 없으니까 우선은 정부에서는 일단은 소상공인 그러니까 부가세 간이 가세자들한테는 우선 지급한다. 대신에 나중에 추후에 21년도 1월 달에 20년도 그 신고 간이 가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걸 봐서 예. 20년도 상반기 그 충족
그 지원 제한 요건을 감소가 안 돼 있으면 환수한다는 그 단서를 달아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청하실 때 이 상반기 그러니까 일반 업종이시면 20년도 상반기 걸 평균을 한번 내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 감소를 한번 보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원 대상 중에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올해 창업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올해 창업하신 분들, 그러니까 올해 창업하신 분들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대신에 요건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소상공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날짜를. 네,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 창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20년 6월에서 8월, 6, 7, 8월 3개월간 매출액을 가지고요. 예. 연간 환산을 합니다. 연간 환산 매출액. 어떤 거냐면 6, 7, 8의 매출액을 합산해서 나누기 3한 다음에 곱하기 12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연간 환산 매출액을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산출해서 그게 4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20년 8월 매출액하고 6월과 7월 월 평균 매출액이 감소해야 됩니다. 6월, 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예. 8월 게 6, 7월 평균보다 감소해야 돼요. 그렇게 비교를 하는군요. 네네. 그래서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국세청이 그 신고된 거 뭐 신용카드 내역이나 3개월간 신용카드 내역이나 뭐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활용해서 예.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4521번님께서 올해 창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선 창업해야 된다. 됐고요. 그다음에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 된다. 예. 그다음에 8월 매출액이 6, 7월 평균하고 대비해서 감소했어야 된다. 예. 네, 요거 충족시키면 답변이 잘 된 것 네. 같습니다. 8259번님. 네.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인데 신청하니까 100만 원으로 뜹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하셨거든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이시면 네. 뭐 10인 이상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실내 체육시설, 직업훈련 기관이 있는데요. 예. 그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이 그 지원 금액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이 워낙 급박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본 100만 원 하고 예. 집합금지 업종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에요. 기본 일반 업종은 기본 100만 원, 최소 100만 원에서 예. 그다음에 그 영업 제한이 50만 원 플러스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집합금지면 플러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최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잘못 보신 거 아니냐. 기본은 100만 원이고 집합금지까지 확인이 되면 플러스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지급해야 되고 지금 일단 혹시라도 기본만 네. 확인하신 거 아닌지를 그러니까 그걸 한 번만 다시 한번 확인해 다시 한번 주시죠.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수도권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200만 원이 지원되는 게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오늘요 문자가 정말 너무 많이 와서 좀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환토리님께서는 네네. 소상공인 올해 1월에서 6월 매출액 감소 비교군이 지난해 1월에서 6월인가요? 아니면 지난해 1년치 평균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가 안 오면 해당 사양이 없는 건가요? 또 이런 질문하셨네요. 첫 번째 비교 기간은 19년도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네 그렇습니다. 매출액을 가지고 12로 나누겠죠. 최종 예. 총 금액을 가지고 12로 나눠서 평균을 산출한 거하고 예. 올해 상반기 1에서 6월까지의 그 매출액 평균과 비교해서 감소가 이루어지면 지급하게 됩니다. 예. 네, 두 번째는요. 우선은 문자가 안 받으셨더라도 사업자 등록번호 뒷자리가 오늘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면 예.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새희망 자금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뭐 새희망 자금 KR 주소창에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예. 거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본인이 요건들이 자기 그냥 셀프로 스스로 해보셔가지고 된다고 하시면 문자에 상관없이 들어가셔가지고 예. 한번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그 소상공인 희망 자금은 원래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이 신청. 내일은 짝수. 토요일부터는 상관이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좀 잘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0012번님 택시기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셨거든요. 택시 기사분들은 마지막에 우리 4차 추경 통과될 때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데요. 100만 원을 지급받으시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택시 기사분들은 우선은 정부에서 파악하기로 있는 거는 우리 9만 명이다. 그런데 예산은 810억.
8만 1,000명에 대해서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정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삼겠다. 예. 일정 근속 연수 어느냐? 아직까지 발표되지가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발표되는 대로 일정 근속 연수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이 지급될 건데요. 요거는 지급 절차는 나왔어요. 법인 택시 근무하시는 우리 택시 운전사분들이 회사에다가 신청하면 회사가 그거 취합해서 광역단체에 넘기고 광역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에 해서 그 어떤 요건 확인 다음에 예산 받아서 거기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일반 법인 택시 근로자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싸드리는 걸로 절차가 마련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일정 근속 연수 어느 걸로 잡을 거냐면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네, 발표가 나오는 대로 또 네네. 추후 시간에 전해드릴 거고 네네. 이왕이면 싸준다보다는 넣어준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넣어드릴 겁니다. 네네. 4802번님, 네. 법인 택시기사인데요. 1년 근무하고 이달 말에 퇴사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요게 이제 재직자 기준일까 아니면 특정 시점에서 재직만 하고 있었다고 하면 예. 다시 해드릴까에 대한 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9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시더라도 어차피 2차 팬데믹 이후에는 감소를 겪으셨기 때문에 예.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요거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봐야 됩니다. 예. 네. 일단 저희가 택시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면 네, 다시 이건 한번 아직까지는 100만 원 지급해 드린다는 것만 나와 있지 예, 예. 어떤 상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않았습니다. 다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정말 많은 좀 문자들이 오는데 네. 제가 노무사님께 감히 좀 부탁을 드리면 네. 좀 끝나고라도 네. 이분들께 답변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4726번님, 네. 올해 2월 개업한 술집입니다. 2.5단계 때 영업을 못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하셨네요. 예, 저기 신청 가능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예.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에 창업하셨죠. 그다음에 환산 매출액을 해서 가지고 4억 원 이하이다. 예. 그다음에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8월 매출액이 6월 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분명 없이 줄었을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2.5단계 실시 이후로는 영업을 문 못 하셨으니까. 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 이후로는 거의 또 집합 금지가 거의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요거 되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네. 분들께서 0004번님도 그렇고 네. 올해 시작한 소상공인은 혜택 받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지금 우리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2127번님, 간이 사업자입니다. 세금 계산서나 카드 매출이 없고 간이 영수증만 발행합니다. 매출 감소 증빙 자료가 없으면 신청이 안 될까요? 하셨네요. 우선은 어찌됐든 전년도 매출이 1월 달에 기준으로 해서 올 상반기 때 감소가 됐으면 예. 어떻게 해서든 전자세금 계산서를 끊거나 이런 걸 없더라도 나중에 주어적으로 입증해 주실 수 있는 자료들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예. 충분히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부가세 간이 가세자들은 우선은 정부에서는 확인 거의 되는 대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예. 다만 감소에 대해서 주 확인을 할 수 있다. 요렇게까지만 안내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9364번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입니다. 올해 처음 일을 시작해서 지난해 매출이 없어서 1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네. 2차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하셨네요. 예, 준비 서류는 워낙 방대해서 지금 시간이 조금 없어서 나중에 예.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우선은 자격 요건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분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19년 12월에서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시고 그다음에 소득이 발생하셔야 됐었어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소득 감소 요건은 19년도 그러니까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셔야 되고 그다음에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이 전년 동월이나 아니면 전년도 월 평균이나 그다음에 6월이나 7월과 비교해서 감소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요건이 맞으시면 이번에 2차 때 신청을 하셔서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요거는 1차 때 못 받으신 특고나 프리랜서 종사자분들의 2차 신청 시점은 10월 12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온라인은. 그래서 그때쯤 해서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4471번님께서는 오늘이 짝수고 내일이 홀수죠라고 하셨네요. 반대십니다. 오늘이 홀수고 내일이 짝습니다. 홀짝입니다. 짝홀이 아니고요. 그런가요? 홀짝. 네. 홀짝? 그럼 오늘이 홀수입니까? 네, 오늘이 사업자 끝자리 홀수면 홀수. 오늘 신청, 짝수면 내일 신청. 네. 예, 토요일부터는 상관없습니다. 잘 좀 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홀수입니다. 홀짝. 네. 홀짝. 네.
9676번님, 문자 안 받고 사이트에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예. 우선 일반 업종이나 저기는 우리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 가지고 다 판단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급 시기만 조금 다른 뿐이고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본인 인증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번호하고 지급받으실 계좌 번호 입금하시면 끝입니다. 예. 네,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359번님, 임대사업자도 지원이 될까요? 하셨네요. 부동산 임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지금은 그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대해서 제외되는 게 도박업, 복권 판매업, 전문 직종하고 전문 직종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나진 않는데 정확하게 예.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지원 제외가 확인이 되가 있는데요. 네네. 잠시만요. 네, 제가. 네,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찾으셨나요? 잠깐만. 네, 여기 바로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사님, 근데 잠시만요. 네네. 오늘이 24일 짝수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이니까 24일, 오늘이 24 짝수라고 해서 짝수가 아니고 예. 오늘 신청하는 날부터 사업자 등록 번호가 홀수면 오늘, 짝수는 내일, 24, 25, 26 이게 날짜가 날짜가 짝수랑은 상관없네요. 예. 사업자 등록번호 오늘 신청이 시작이니까 예, 오늘부터 홀짝으로 시작해서 그거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문자로는 오늘이 그게 짝수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네.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이 홀수라고 하십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소상공인 정착자금 융자에서 제외하는 업종이니까 예.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임대업은 해당 사항이 안 부동산 된다. 임대업은 안 되네요. 예. 네. 참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의견을 주시고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네네. 오늘 저희도 조금 좀 헷갈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 네. 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좀 끝나고 시간 되시면 네. 좀 답변을 좀 드리고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현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정정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24일 사업자 등록번호 짝수 신청이 확인 결과 맞고요. 25일에는 홀수 신청이고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합니다. 자,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